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재벌에게만 편중되면서 불평등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해주기 위해 발행한 돈이 13조 원을 넘어서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지민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이 재벌 그룹에게 편중됐다. 어느 정도나 편중된 겁니까?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 자료를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감면액은 40조 700억여 원입니다. 이 중 55.4%에 달하는 22조 1,800억여 원의 혜택이 전체 48만 2천여 개의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1,500여 개 재벌 기업들에 집중됐습니다. 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기업 친화 정책의 하나로 밀어붙인 법인세 감세 혜택이 결국 극소수 재벌 기업에만 쏠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발권력,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그러한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에 대출해준 금액이 있을 텐데요. 그게 외환위기 이후 최대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군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13조 1,57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권력이란 앞서 말한 대로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해 대출금이 7조 9,90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64.7%나 증가했습니다.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인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건데요. 또한 중소기업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국고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사안에까지 한은의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 회장은 관료들이 중앙은행 돈을 내 돈 끌어다 쓰듯 쓰려는 인식에서 못 벗어난 때문이라며 특정 부문에 대한 발권력 동원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역시 발권력은 제한적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저탄소 차 협력금제 시행이 또 연기됐다고요?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부담금을, 기준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K5, 소나타 2.0, 제네시스, 에쿠스 5.0 등 대부분의 국산 차량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국산차 제조업체들은 한시름 놓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은 정부의 연기 결정이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차 구매자 지원을 위한 친서민 정책을 벌이는 가짜 민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기하기 위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을 바꾸거나 또는 법안 시행을 위한 시행령이나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서 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측 반발이 거센 만큼 환노위에서의 통과보다는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사실상 유령 법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관피아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피아라는 얘기, 관피아 대신 정피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39개 공공기관 중 36%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의 감사 자리에 정치권 또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 임명됐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은 작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엔 은행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홍기택 전 중앙대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직을 인연으로 사는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취임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어제 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된 공명재 개명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힘찬 경제추진위원단 출신이라는 점이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백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잔희윤 씨,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인 강효식 씨, 한전 KDN 상임감사에 선임된 새누리당 광주 남구 당연협의회 위원장 출신인 문상욱 씨 등을 낙하산 인사로 지목했습니다.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관피아를 근절한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정피아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군 검찰이요, 그 윤일병 가해한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더군요. 네, 오늘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주의적으로 살인죄, 또 예비적으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범인 이병장뿐 아니라 공범으로 분류됐던 하병장, 이상병, 지상병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폭행의 지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군검찰은 윤일병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해 질식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변경된 공소장에는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 등의 사인이 추가됐습니다. 네, 가해 병사 4명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시 추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경에 떠넘겼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더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이라는 제목의 해경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에서 해경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주관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명시되어 있다며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 수습 업무를 총괄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해수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조기관으로서 실종자 수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구조활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동원 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 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 업무를 해경청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수부 때문에 구조 작업을 못했다는 불평에 근거가 있었고 또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비판이 사실이었음을 드러내는 문건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최민희 의원은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과 해수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한편 총체적인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에 대해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육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이 선행 수업이다.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지난 4월 교육부는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 교육을 규제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추진했습니다. 네, 당시 교육부는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 2학년이 방과 후 영어 과정에 참여하는 건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 방과 후 영어 교실을 규제할 경우 영어 수요가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들 역시 방과 후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수업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의 결정으로 당장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다음은 노주민 PD가 매주 한 명씩 뉴스 인물 만나보는 인터뷰 중 오늘 세 번째 순서죠.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네, 을을 지키는 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민주연합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그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어오며 얻었던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한 우원식 위원장의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